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이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활용하시면 되고 문자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90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아미 이사와 함께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도 들어볼 거고요. 공부도 한번 해볼 텐데 공부하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9.13 대책 이후에 그 워낙 안 좋은 헤드라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주택가격 지수를 근거로 해서 아니다. 9월 이전이 과열이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안정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었거든요. 네. 오늘은 뭐 광역시, 수도권, 지방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은 이 서울하고 지방 부분을 좀 따로 노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수도권과 서울의 그런 상승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 지방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년간 네, 정부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대책별로 이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주간 상승률로 지금 그래프 보시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이제 5개 광역시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부산, 광주, 대구가 이런 노란색 그리고 회색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승률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5개 광역시 평균은 이 검은색, 진한 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이제 흔들렸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꺾이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5개 광역시는 뭐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부산, 울산 이 5개라고 볼 수 있는데 3강, 예, 그리고 2약 이런 구도로 지금 1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이 좀 강세로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산과 울산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좀 상승폭이 없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하락폭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구도가 1년 동안 좀 유지가 되는 좀 장기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이 회색 부분인 광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그런 직장이 몰리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수요가 유입돼서 강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대전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 또 규제 비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대구는 원도심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좀 약세인 그런 부산과 울산을 보자면요. 부산은 좀 매수 수요 부진으로 좀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중공업이나 이제 자동차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경기 침체가 좀 많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기 침체도 있고 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대책이 나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좀 직장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광주가 좀 특별히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5대 광역시 외에 다른 지방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노란색 부분 세종 그리고 세종 제외한 이제 기타 지방은 검은색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역시나 이제 세종도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좀 꺾임 현상이 보여지는 것으로서 좀 정말 대책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보아야 될 게 지방 부분, 네, 다른 기타 지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 이후에 23개월 연속으로 하락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입주 물량 부담이 이제 큰 경상도라든지 충청 지역의 하락이 좀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상북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지역 경기 침체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강원과 제주도도 좀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면에 수급 여건이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전남이라든지 전북,
이제 광주와 함께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투자 수요도 좀 몰리는 지역이긴 한데 입주 물량도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그 정부 대책에 따라서 얼마나 하락하고 얼마나 뭐 상승했는지를 실제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하락세가 없는 계속 전주 대비해서 이제 상승률이니까 상승세를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실제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 외에 또 매수 전망, 그러니까 매매 전망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매매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부동산이 정말 실제로 체감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매매 전망 지수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 이 매매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이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0보다 이제 이상이면은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그리고 100보다 이하이면은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0보다 이상이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걸로, 그리고 100보다 이하이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년 동안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세 번의 이제 상승, 세 번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의 하락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네 번째 하락 전망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치로 보자면은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자로 이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10월의 매매 전망 지수를 보면은 서울이 97.2, 경기가 94.8, 인천이 96.9로 좀 다소 실제로 이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지역 부동산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좀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팔려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뭐 광주, 대구, 대전 같은 경우에는 100이 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이 서울과 같은 지역들은 이런 이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튀고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서울은 그런 뭐 규제라든지 뭐 분위기를 많이 탄다라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향후의 주택 경기에 대한 침체 분위기가 좀 확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락 전망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제 향후 주택 매매 가격이 이제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응답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광주라든지 그리고 일부 광역시는 이 전망 지수가 이제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 2016년 10월부터인데요. 2년 동안 하락 전망이 계속 2년째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매매 지수를 보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100 이상인 지역을 지금은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100 이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이 지역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그런 호재들도 많고 그런 확신이 든다면은 지금 이렇게 100 이하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저평가되어 있으니. 네, 좋은 그런 매물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선택의 여지도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지수만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그 지수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우아미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바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동산 총정리 한번 해보고요. 2019년의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찾아가면? 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공개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에 정말로 많은 그런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만큼은 이제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많은 그런 이제 규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이번에 세미나 찾아오셔서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 그거를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향후에 2019년도에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또 201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2018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에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좀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아미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9,9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400만 원 생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6,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은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동네인데요. 한번 부동산 정보를 들어볼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이제 키포인트가 강남 한복판이라는 거. 네, 꾸준한 집가 상승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아주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대기 수요가 항상 끊임없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려고 내놔도 바로바로 팔리게 되는 환금성도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하강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하철로 봐도 9호선 급행역입니다. 황금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9호선 급행 라인 이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 1분 거리 아주 초역세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선정릉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도 있지만 분당선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역인데요. 왕십리까지 강북의 중심까지도 이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얼마 전에 12월 1일 날 이 9호선 3단계도 개통이 됐기 때문에 더 노선의 폭이 이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대로라든지 이제 테헤란로와 같은 그런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도 잘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개발의 중심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지와 본 매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릉역 바로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선정릉역을 사이에 두고 길 하나 건너면은 또 삼성역이 펼쳐지는데요. 이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라는 호재 때문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다세주택의 매가가 높은 상태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가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투자성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의 이제 건물 특징이 이제 두 개 동의 이제 단지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역세 강남 중에서 지금 현존하는 이제 강남의 역세권에 있는 다세주택 중에서는 유일한 단지형으로서 희소성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도를 한번 통해서 보겠는데요. 선정릉역이 위치를 해 있고 선정릉역에서 바로 이제 도보 2분만 걸어가시면은 매물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고 단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길을 요렇게 길 하나만 건너가시면은 바로 이쪽이 이제 삼성동이 펼쳐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투자할 만하다 볼 수 있겠고 일단 선정릉역에서 뭐 9호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까지도 지금 이 스튜디오가 있는 여의도까지도 한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분당선을 타면은 분당도 가겠지만 이제 왕십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워낙에 이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업무 시설도 이제 인근 거리 있고 뭐 업무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먹거리 놀거리도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젊은 1인 가구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삼성동의 호재를 또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삼성동도 이 본사역까지 여기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지가 되겠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 매물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길 건너가시면 이제 선정릉이 있는데요. 이 선정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심 한복판에 녹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허파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국제그룹복합지구 조성지 굉장히 중요한 호재이고요. 또 이제 도심공간 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 뭐 마트 이런 것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 보기도 편하고 뭐 공항 가기도 편한 그런 편리한 교통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호재들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본 매물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국제그룹복합지구 조성지라든지 르네상스 호텔의 재건축, 그리고 강남역의 연장 라인,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의 뭐 롯데타운 등등 여러 가지 호재도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그룹복합지구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많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이미 삼성동 이 국제그룹복합지구 조성지가 형성이 되는 그 삼성동 부근으로는 굉장히 가격 상승세가 작년에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본 매물은 바로 삼성동 옆에 붙어 있는 논현동으로서 상승 폭이 더 많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는데요. 이렇듯 이 국제그룹복합지구가 그렇게 많이 기대감을 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이고 또 수요가 많으면 이 부동산은 수요 공급 법칙이 굉장히 예민한 지화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가격 상승세 굉장히 크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유동인구 증가도 굉장히 많이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105층짜리 초대형 업무 빌딩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주 인원도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또한 이 지역의 목적 자체가 국가적인 그런 교류의 장으로서 육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통 호재도 이제 수반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으로서 GTX A 노선, C 노선, 뭐 KTX 연장 라인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교통망도 전국으로 이어지는 망까지도 확보가 되는 교통의 요지로 또 거듭나는 곳으로서 굉장히 그 인근의 집가 상승도 지금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호재입니다. 네, 영동대로 지하 사업 보시면은 이제 지하 6층 크기로 이제 지하가 파지는데요. 그 지하 공간이 이제 잠실 운동장, 그러니까 야구장의 30개 규모의 크기라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6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단계적으로 이제 다른 뭐 환승센터라든지 도심공항 터미널이라든지 뭐 KTX, 뭐 GTX 다 단계적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용 수요가 5만 명인데 장래에는 18명까지도 예상이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부동산으로는 이제 상승에 아주 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시가 상승이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철판 이제 가려져 있고 이제 크레인들 막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7층 그리고 35층의 그런 업무 단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신분당선 연장 라인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강남역이 지금 종점인데요.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1단계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또 2단계는 용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이 강북으로 진입하는 그런 노선 확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지금 거의 다 지어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단지형으로 지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 내부 마감 중에 있는데 2019년 1월 다음 달이면은 준공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두 개 동에 이제 희소한 단지형 다세주택이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지하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그리고 지하 1층까지 이제 주차장으로 좀 활용이 되고 1층부터 5층까지 세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강남 한복판인데도 이런 지하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고 또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을 만한 요소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제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이제 작은 다세주택이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 또 강남수에 맞게끔 그런 고급 마감재로 되어 있으면서 뭐 엘리베이터, 보안 CCTV도 잘 이제 되어 있을 예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이제 이전에 지어졌던 이제 투룸 다세대주택 그림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옵션들 이제 잘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런 타일도 이런 폴리싱 타일로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논현동에 위치한 부동산 정보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또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네, 가격은 그 바로 길 하나 건너에 삼성동에 있는 다세주택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동의 투룸 다세주택 보면은 지하주차장 없고 한 동짜리로 되어 있는 것도 다 4억이 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3억 9,900만 원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세 부분이 전세 보증금이 3억 3,4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제 전세시 실투자금 6,500만 원으로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 매물 이제 투자해갖고 상승세 이제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임대사업자,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올해 안까지 계약하는 거에 한해서 이 10년 보유하시면은 100% 양도소득세 감면까지도 그 혜택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세금 부분도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물 같은 경우는 워낙 역세권이고 그리고 주차도 조금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월세 보면 이제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월세도 놓으신다면은 월세 수익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매물 정보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의점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아미 이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공부도 해봤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보까지 들어봤죠. 지금까지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